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첼시 대 이제 빌라. 자, 일단 뭐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이제 큰 결장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추가로 뭐 결장 소식을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제 리스 제임스, 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즌 아웃 부상을 좀 당했고, 그리고 네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장 의심 상황이다. 이 정도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나나 그리고 램지가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직전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 이제 하이덴하임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 뭐 거의 이제 2군에 가까운 라인업을 좀 기용하면서 주전 선수들을 잘 관리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확실히 좀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비교적 이제 좀 주전 선수들의 그런 좀 체력적인 이슈는 좀 덜할 수 있는 그런 좀 경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빌라, 일단 뭐 직전 챔스 경기에서 유벤투스 상대로 이제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뒀고, 다만 이제 지진 않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7경기 연속 좀 승이 없는 상태로 굉장히 좀 페이스가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지금 한 달 넘게 이제 이긴 경기가 없을 정도로 이전에 비해 이제 모멘텀이나 경기력이 많이 떨어진 그런 좀 최근의 빌라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빌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원정에서는 3연패 중으로 공수 밸런스도 이제 많이 무너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요경영도 경기 항상 좀 봤을 때 일단 첼시가 뭐 좀 더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것을 보고, 그리고 현재 이런 양 팀의 좀 중원에서의 좀 차이가 어느 정도 좀 난다는 걸 좀 고려하면은 뭐 첼시가 좀 중원 싸움에서 우리를 좀 정해 이제 더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자, 확실히 뭐 지금 빌라가 뭐 오나나가 이제 있다고 해도 첼시 중원에 비해서는 이제 좀 열세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오나나까지 좀 결장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제 더더욱 좀 중원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좀 첼시 상대로는 더더욱 좀 중원 싸움에서 열세일 수 있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뭐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비해 이제 공격도 많이 침체되었고, 그리고 원정에서는 전개가 더 답답하다 보니까 이제 중원뿐만 아니라 이제 공격에서도 이제 첼시가 더 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확실히 좀 이런 점들을 좀 다 고려했을 때 뭐 최근 흐름, 경기력 모두 이제 첼시가 더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요 경기는 그래도 첼시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첼시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첼시 승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은 본다고 하면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첼시 승의 3.5 기준 언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버풀 대 맨체스터 시티. 자, 일단 뭐 리버풀 같은 경우는 지금 코나테, 지금 치미카스, 조타, 그리고 알리송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최근 좀 더더욱 좀 결장자가 좀 많아진 좀 리버풀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도 이제 호재인 거는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제 아놀드 같은 경우는 복귀가 좀 유력한 상황이다. 이 점도 같이 좀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리고 원정팀 뭐 맨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여전히 좀 로드리가 좀 결장 중이고, 그리고 도쿠, 그리고 코바치치 등이 이제 결장 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결장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챔스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며 이제 6연승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2달 넘게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최상의 모멘텀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시즌 좀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제 슬롯 감독의 전술 체계가 완벽히 좀 리버풀에 잘 녹아들었고, 그리고 지금 뭐 알리송이 또 빠진 상황에서 이제 후보 키퍼인 이제 켈레어가 계속 좀 주전 키퍼로 나서고 있는데, 지난 시즌보다 훨씬 더 좋은 기량을 좀 보이면서 이제 후방에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층 더 이제 좀 스텝업한 좀 켈레어가 지금 이제 알리송의 빈자리도 잘 좀 메꾸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전력 누수가 있는 좀 리버풀이 그런 게 약간 좀 느껴지지 않게끔 더 좀 잘 경기를 좀 풀어가고 있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한마디로 뭐 최근에 좀 굉장히 좀 군더더기 없이 잘 좀 나가고 있는 좀 리버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연패를 거두면서 이제 만수르가 구단주로 올라선 이래 역대 가장 이제 긴 연패를 좀 기록했었고, 그리고 이제 직전 뭐 페이노르트전에서도 이제 3대 0으로 리드하던 걸 3대 3 동점을 좀 허용해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제 수비가 좀 급격히 좀 무너진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좀 최근 뭐 분위기나 뭐 경기력 모두 지금 뭐 최악인 그런 좀 맨시티라고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확실히 좀 양 팀의 지금 뭐 상황이 좀 많이 좀 상반된 상태에서 이제 안필드에서 맞보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뭐 현재 지금 흐름, 뭐 경기력, 공수 밸런스 등 뭐 전부 지금 리버풀이 맨시티보다는 더 우세하고, 그리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지금 8연승을 거두는 중으로 이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재 좀 맨시티에 비해 우세한 부분이 이제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뭐 이번 경기 역시 그래도 홈에서 뭐 리버풀이 더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많은 경기다, 이렇게도 좀 전해들어봐요. 네. 자, 다만 근데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도 악재가 좀 있긴 해요. 이제 이번 시즌 좀 수비에서 좀 최상의 기량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좀 코나테의 결장은 이제 리버풀의 그런 좀 수비에 좀 타격이 좀 클 수가 넷지쟁님 있고.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짱님 이제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코나테 좀 결장은 좀 리버풀의 그런 좀 수비에 타격이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좀 리버풀의 수비가 더 좀 불안정할 수 있다. 네, 이 점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지만, 다만 근데 뭐 요 점을 좀 제외하고는 이제 우려해야 될 부분이 이제 리버풀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뭐 현재 좀 분위기가 좀 최악인 맨시티 상대로는 이제 안필드에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실히 좀 코나테 결장은 좀 리버풀한테 좀 뼈아플 수는 있지만 그거를 좀 감안해도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리버풀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분석대가 봤을 때는 리버풀 승부는 경기. 네, 그리고 요거는 네, 이게 어느 기준점을 2점으로 줬다 보니까 네, 오버사이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솔직히 이제 맨시티도 뭐 충분히 뭐 리버풀 상대로 이제 골을 넣는다고 하면은 뭐 충분히 이건 다들 좀 양상으로도 흘러갈 만한 경기이기 때문에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기, 파르마 대 라치오. 자, 일단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지금 풀백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여전히 이제 좀 주축 풀백이 그런 좀 타바레스의 결장은 좀 라치오한테 타격이 클 수 있다. 네, 이 점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봐요. 자, 우선 이제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승 2패로 이제 성적이 좋지는 못하고, 그리고 이번 시즌 전반적으로 수비가 불안정하다 보니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허용하면서 이제 실점 또한 대체로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뭐 직전 경기에서도 이제 아탈란타 상대로 이제 홈에서 좀 3골을 좀 실점했을 만큼 좀 수비 밸런스가 무너진 모습을 좀 보였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몰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이제 루도고레츠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긴 했지만 그 경기에서 이제 2군에 가까운 라인업을 기용하면서 이제 이 경기에 더 집중한다는 스탠스를 이제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1위인 지금 나폴리와 이제 5위인 라치오의 승점 차가 단 1점 차밖에 안 날 만큼 이제 지금 우승권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리그에서 뭐 계속 좋은 결과만 좀 내도 이제 충분히 지금 1위까지 좀 노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뭐 유로파 리그에서는 이제 1위에서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다 고려했을 때 이제 직접 뭐 유로파 리그 경기에서는 좀 완전 뭐 2군을 낼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2군을 좀 내면서 좀 주전 관리를 해 이제 리그에 더 좀 집중한다는 스탠스를 좀 보였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 봤네요. 자, 일단 뭐 요 경기도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뭐 원정이라 해도 이제 라치오가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며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이제 좀 공격 템포가 좀 빠르면서 그리고 전진성이 좀 좋다는 좀 점을 좀 고려하면은 어느 정도 약간 좀 스피디하게 좀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는 해둬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일단 뭐 그래도 지금 뭐 라치오의 좀 흐름이나 뭐 경기력이 더 좋을 뿐더러 이제 뭐 공수 방면에서도 파르마에 비해 이제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면은 요 경기는 뭐 원정이라고 해도 이제 라치오가 더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특히 이제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뭐 역습이나 측면 수비가 많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약간 공격 전개에 능한 이제 라치오가 공격에서도 더 좀 두각을 나타낼 만한 요소가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뭐 원정이라 해도 뭐 충분히 좀 라치오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좀 매치업이지 않나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게다가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제 뭐 라치오가 파르마 상대로 지금 11경기 연속 승리를 좀 거둔 중으로 이제 천적의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압도적인 상성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뭐 라치오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한번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이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라치오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분석 결과 봤을 때 라치오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비 카운티 대 세필드 웬즈데이. 또 더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세필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더비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이제 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쭉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스완지 상대로 패배하면서 이제 홈 무패 행진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네. 물론 뭐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더비가 스완지보다 더 많은 좀 득점 기회를 만들었지만 결정력이 이제 많이 떨어지면서 마무리를 잘 짓지 못했고 결국 이제 2점 차이 열세를 좀 뒤집지 못한 채 이제 좀 패배를 하게 되었죠. 자, 아무튼 이제 좀 홈에서의 그런 좀 무패 행진이 끊긴 그 좀 최근에 좀 더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좀 카디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헐시티 상대로도 이제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이제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근래 좀 와포드 상대로 이제 대패를 당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좀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그런 좀 최근의 세필드 웬즈데이다, 이렇게도 같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우선 이제 전반적으로 두 팀 다 슈팅을 많이 가져가긴 하지만 비교적 그래도 뭐 더비에 비해 이제 세필드가 공격에서의 효율성이 더 좀 나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더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로스나 좀 중거리 슛 비중이 많으며 다소 좀 공격이 단조롭기 때문에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뭐 이번 경기 이제 뭐 두 팀의 좀 공격을 비교했을 때는 세필드가 더 이제 공격에서 기대치가 이제 높다고 볼 수 있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현재 뭐 이제 세필드가 뭐 원정이라고 해도 뭐 더위 상대로 뭐 이제 크게 좀 밀릴 만한 거는 없는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리고 뭐 이제 상대 전적에서도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가 더 앞서고 있고, 그리고 뭐 최근 경기력도 뭐 더비에 비해 더 좀 좋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요 경기는 세필드 웬즈데이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세필드 웬즈데이 프랜스 쪽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어느 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필드 웬즈데이 프랜승의 2.5주 언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든하임 대 프랑크푸르트. 자, 일단 하이든하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격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좀 그러면서 일단 뭐 팀 내 좀 득점 1위 이제 피어링거가 이제 결장 중이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몇몇 공격수들이 이제 결장 의심이 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대체로 지금 포워드 라인에서의 결장 이슈가 좀 많은 편이다, 이렇게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아무튼 네,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하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러면서 어느덧 이제 강등권까지 이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시즌 좀 극초반만 해도 굉장히 좀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면서 이번 시즌 좀 달라진 모습을 좀 보이나 했지만 바로 이제 좀 연패를 좀 하고 계속해서 좀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면서 강등권까지 지금 떨어지게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도 일단 뭐 이제 하이덴하임이 지금 요 연패 중인 거랑 좀 별개로 이제 직전 경기 뭐 첼시 상대로 유스팅을 이제 10개 이상을 좀 만들 정도로 이제 최근 좀 공격에서는 매서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뭐 공격이 매섭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좀 수비가 많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 이제 수비에서 더 까먹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서 이제 좀 결과를 좀 못 내는 경우가 이제 종종 이제 많은 편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좀 하이덴하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프랑크푸르트 최근 기세가 좀 장난이 아니에요. 일단 뭐 지금 6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특히 지금 이번 시즌 마르무시가 이제 포텐이 확 터지면서 좀 최상의 기량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런 약간 마르무시를 좀 중심으로 공격이 잘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좀 프랑크푸르트의 좀 득점력이 지금 좋은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런 약간 좀 마르무시의 이제 활약에 힘입어 어느덧 이제 리그 2위까지 올라오게 된 그런 프랑크푸르트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지금 두 팀 다 이제 공격 전개가 좋고 그리고 득점 기회를 많이 좀 만들다 보니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어느 정도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좀 창출할 것으로 보지만 그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하이드라임이 포워드 라인에서의 결장 이슈가 어느 정도 많기 때문에 공격에서는 더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이게 화력전 양상으로 흘러간다고 해도 프랑크푸르트가 더 이제 우세하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죠. 내가 확실히 뭐 이제 하이든하임이 좀 공격 전개나 약간 좀 득점 기회를 좀 많이 만들고 있긴 하지만 포워드 라인에서의 좀 결장도 많고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도 지금 뭐 그 이상으로 이제 공격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이런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하이든하임이 좀 밀릴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 들어봐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점과 좀 더불어 이제 양 팀의 이제 최근 흐름이 많이 상반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플러스 지난 시즌 뭐 프랑크푸르트가 뭐 하이드라인 상대로 이제 전승을 좀 거뒀을 만큼 상성상 이제 강했다는 점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여 경기는 그래도 이제 뭐 프랑크푸르트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프랑크푸르트 승본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프랑크푸르트 승 내지 뭐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옹 대 니스. 자, 리옹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정점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축 수비인 좀 단테를 좀 비롯해 뭐 주전 수비수들 다수가 지금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주전 수비수 한 명 빼고는 전부 다 이제 결장일 정도로 수비가 초토화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뭐 후보 수비수들이나 그렇죠 2군에 있는 그렇죠 수비수들 위주로 이제 좀 구성이 될 그런 좀 니스의 라인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후방에서 전력 누수가 상당히 큰 그런 니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이제 리옹 같은 경우에는 2, 3일 전에 이제 유로파리그 경기를 치르러 이제 아제르바이잔에 갔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카라바흐 상대로 4대1 대승을 좀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좀 대승을 좀 통해 현재 좀 6경기 연속 부패 행진을 이어가며 좋은 페이스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좀 리옹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닉스 역시 이제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뭐 레인저스 상대로 홈에서 4대1 좀 대패를 당하면서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좀 좋은 흐름 또한 어느 정도 좀 끊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좀 직전 뭐 유로파 리그 경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두 팀 다 득점 기회를 많이 허용하며 이제 수비가 좀 대체적으로 이제 불안정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현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주전 수비수 대다수가 결장 중인 니스가 훨씬 더 이제 수비에서 불안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후보 선수 내지 이제 뭐 2군 선수들 위주로 수비를 좀 꾸려야 하는 그런 좀 리스기 때문에 기존보다 이제 수비 조직력도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저, 자, 한마디로 약간 좀 이런 점 봤을 때는 지금 수비에서는 굉장히 좀 총체적 난국인 그런 좀 니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뭐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제 리옹이 좀 니스의 수비를 보다 더 쉽게 공략하면서 이제 폭발적인 좀 득점력을 보일 기대도 어느 정도 이제 해볼만 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니스의 그좀 수비에서의 그 전력 누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다뤄봤습니다. 자, 물론 뭐 이제 리옹이 아제르바이잔 원정 경기를 좀 갔다 왔다 보니 대체로 좀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는 열세일 수 있지만 그거를 좀 감안해도 지금 뭐 주전 수비수가 거의 다 빠진 뭐 니스 상대로는 뭐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뭐 이런 약간 이슈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리옹 사이드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오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2.5 기준 오바. 그래서 리옹 승에 2.5 기준 오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르세유 대 모나코. 자, 일단 뭐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좀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좀 하렛이 결장 중인 그런 좀 마르세유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이제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카마라가 이제 결장 중에 그런 좀 모나코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발로군 같은 경우에는 직전 벤피카전에서 이제 복귀전을 좀 치렀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경기도 정상적으로 이제 좀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확실히 좀 이제 발로군이 좀 돌아오면서 이제 모나코의 좀 공격에 더 이제 힘을 좀 줄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보네요. 자, 일단 이제 마르세유가 직전 경기 이제 랑스 상대로 원정에서 3대 승리를 거두며 이제 흐름 전환에는 성공을 했지만 최근 좀 홈보다 원정에서의 성적이 더 좋을 정도로 이제 홈에서는 다소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뭐 현재 좀 3경기 연속 이제 홈에서 좀 승리가 없는 좀 마르세유로 오히려 좀 원정에서의 좀 성적이 더 좋은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좀 원정팀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연승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챔스 경기에서 벤피카 상대로 홈에서 이제 3대2 역전패를 당하며 이제 연승이 끊겼습니다. 자,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뭐 신고가 좀 퇴장을 당하면서 이제 모나코가 이제 수적 열세에 좀 놓인 게 좀 컸긴 했지만, 뭐 근데 그 전에도 뭐 확실히 좀 벤피카보다 확실히 홈에서 뭐 우세한 경기를 보였다, 그렇게 좀 보기는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확실히 전반적으로는 뭐 직전 경기에서 다소 좀 아쉬운 경기를 보였다, 이렇게도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요 경기도 좀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좀 템포 빠른 경기로 흘러갈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뭐 두 팀 다 지금 기동성이나 이제 공격 전개가 좋으면, 그리고 공격 패턴 또한 이제 좀 다양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양 팀 다 좋은 득점 기회를 종종 만들며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약간 좀 두 팀 다 좀 이제 득점 기회만 잘 마무리 짓는다고 하면은 다득점 양상으로도 이제 흘러갈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다만 지금 이제 일주일 가량 쉰 마르세유와 달리 이제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주중 챔스 경기를 좀 치렀기 때문에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는 더 열세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마르세유의 그 스피디한 공격을 좀 제어하는 데 있어 더더욱 에너지 소모가 이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이번 경기 이제 에너지 레벨에서도 이제 마르세유에 비해 좀 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뭐 내내 에너지 레벨에서 좀 좋은 모습 좀 보였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런 좀 마르세유 상대로 더더욱 이제 좀 에너지 레벨이 이제 좀 뭐 떨어지는 점이 좀 부각이 될 수도 있지 않나 한번 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물론 이제 마르세유가 시즌 극 초반보다는 페이스가 좀 떨어지긴 했어요. 다만 뭐 그래도 뭐 여전히 좀 상위권 팀들과 비교했을 때는 경쟁력이 좀 이제 뛰어나고,
그리고 약간 뭐 아까 위에 요소들을 다 좀 고려했을 때도 그래도 지금 뭐 모나코 상대로 뭐 마르세유가 좀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요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마르세유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마르세유 프렌스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와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마르세유 프렌승의 2.5 기준 오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시에다드 대 이제 베티스. 자,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2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그러면서 일단 이제 포르날스, 이제 로카 등 이제 주축 선수 다수가 이제 부상으로 인해 결장 중인 그쪽 베티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소시에다드에 비해 좀 전력 누수가 크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을 드려봐요. 자, 우선 이제 소시에다드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긴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던 뭐 아약스 상대로 나름 홈에서 좀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이제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이로 인해 지금 홈에서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좀 최근 좀 홈에서 이제 바르셀로나와 아약스를 연달아 잡은 그런 소시에다드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홈에서의 좀 기세가 굉장히 대단히 좀 이제 좀 무서운 편이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 3일 전 이제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치르러 이제 체코 원정을 좀 다녀왔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비교적 체급이 낮은 이제 울라다볼 레슬라프 상대로 패배를 하면서 저조한 결과를 좀 거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최근 좀 흐름이 좋다가 이제 뭐 발렌시아 전에 이어 이제 연패를 좀 거두면서 다시 또 주춤하고 있는 그런 좀 현재 좀 베티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양 팀의 이제 좀 직전 경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프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뭐 요 경기도 좀 경기에서 봤을 때 그래도 뭐 양 팀의 좀 점유율은 어느 정도 좀 비슷할 수 있다고 봐요. 자, 다만 지금 뭐 중원에서의 그런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좀 베티스이기 때문에 소시에다드 상대로 중원에서 다소 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주중에 이제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체코 원정을 좀 갔다와 거의 또 바로 경기를 좀 치르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에너지 레벨에서도 이제 베티스가 더 이제 밀릴 수 있다고 봐요. 좀 그리고 이제 뭐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유로파리그 경기를 이제 원정이 아닌 홈에서 좀 치렀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약간 좀 체력 소모는 이제 베티스에 비해서는 이제 다소 좀 덜할 수 있다. 네, 이렇게도 같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뭐 좀 대체로 좀 여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베티스가 좀 경기를 좀 치른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거기가 혹시 좀 요런 약간 좀 경기 흐름을 좀 고려하면은 뭐 이번 경기는 그래도 소시에다드가 좀 주도권을 가지며 이제 천천히 좀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시에다드가 이제 홈에서 좀 주도권을 가질 때는 이제 대부분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좀 흘러가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소시에다드의 그런 좀 주도하에 좀 느린 템포로 좀 경기가 이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소시에다드가 유리한 부분이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고려 사항이라고 하면은 지금 뭐 소시에다드가 베티스 상대로 이제 홈에서 5년 넘게 이긴 적이 없을 정도로 유독 이제 홈에서는 베티스 상대로 많이 약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홈에서는 이제 베티스 상대로 지금 뭐 4경기 연속 무득점 중일 정도로 공격에서 힘을 또 못 쓰고도 있죠. 자, 그러니까 약간 좀 뭐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뭐 소시에다드가 더 유리하긴 하지만 이런 약간 좀 상성, 그리고 특히 이제 원정 베티 상대로 소시에다드가 이제 득점을 거의 못할 정도로 공격이 좀 많이 침체되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상성까지 고려를 하면은 요 경기 뭐 소시에다드가 좀 홈에서 삽질할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염두는 해둬야 하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저 요 경기를 좀 소시아드 사이드를 그냥 볼까 하다가 조금 뭐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승보다는 그냥 고배당 잡이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네. 아무튼 그래도 고민한 결과가 뭐냐 하면은 승패보단 고배당 잡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보거나, 안 그러면은 뭐 이거는 이제 결과 상관없이 저돌적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소시에다드 햄모알부의 2.5 기준 언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자, 그 다음에 알크마르 대 이제 헤라클레스. 요 경기는 이제 헤라클레스 이프렌슨 내지 2.5 기준으로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요 대 빌바오. 요 경기도 뭐 승패보다는 고배당 잡이로 뭐 빌바오 햄무나 무승부. 그럼 어느 반을 본다고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오렌티나 대 이제 인터밀란. 저는 이거는 인터밀란보다는 피오렌티나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피오렌티나 프랜스. 아니면은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이거는 무승부 도전.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